안녕하세요, 테크스낵입니다. 오늘은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로보택시가 쉽지 않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로보택시의 기대가 상당한 요즘이죠. 요즘이 아니라 뭐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로보택시 기대했는지. 근데 캘리포니아의 교통관리국이 크루즈에게 50% 로보택시 감축 운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보택시 50% 감축 운영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캘리포니아가 크루즈가 오케이 한 건데, 얼마 전에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그러니까 무인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응급 출동하던 응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게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교통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로보택시의 현재 운행 양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크루즈에게 명령을 했고요. 크루즈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근데 이번 결정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축 운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이 아쉬워요. 왜냐면 얼마 전에 되게 유의미한 로보택시라는 상용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캘리포니아의 그 공공사업위원회가 크루즈와 웨이모에게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도 된다는 그린라이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을 발급을 해준 거거든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24시간 7일 내내, 그러니까 365일 내내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이전에는 운영 가능한 지역, 어떤 그런 도로 등이나 공간의 제약도 있었고요. 운행 가능한 시간대, 시간의 제약도 있었으며, 동시에 운행 가능한 로보택시 대수, 그 운행 규모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승인으로 그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운행 가능한 환경이 사실은 마련이 되었던 거거든요. 8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로보택시 업계는 상당히 좀 들떴었죠. 유의미한 규모로 드디어 상용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앱 다운로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앱이 뭐냐면, 크루즈건 웨이모건 그 로보택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려면, 그 우리가 카카오 택시로 그 택시를 호출하듯이 각각의 앱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운전해서 오시는 차량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로보택시가 내가 있는 위치까지 와서 내가 입력한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거죠. 이 앱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건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제 로보택시가 속도를 받는구나라는 상황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속도의 차질, 확장의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그린라이트가 크루즈뿐만 아니라 웨이모도 받았거든요. 웨이모와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로보택시의 어떤 속도감 있는 배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한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크루즈의 이 사고 때문에 이제 웨이모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내는데 버틀렉이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크루즈가 낸 사고이긴 하지만 그 교통관리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어떤 정부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로보택시라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그 시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겠죠. 그 차량 사고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부상자까지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결정이, 그러니까 50%의 감축 운영, 그리고 정부기관의 조금 더 기존 대비 엄격해진 어떤 규제 기준 등등이 로보택시의 상용화에 또 어떠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일 기준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던 그 로보택시 서비스에 이게
속도에 좀 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된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도 웨이모랑 크루즈가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빠르게 좀 로보택시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뭐 다른 지역, 오스틴이나 챈들러나 피닉스 이런 지역에서도 양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도가 높은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은 이 샌프란시스코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지 로보택시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